잠들기 전 내일장 수익의 꿈을 키우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찬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이 차기 트럼프 내각이 출범하기 전인데도 관련 입김이 거센데요. 보조금 지원 관련 압박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견조한 흐름으로 잘 버텨준 섹터들도 존재했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잘 분석해 보시고 또 내일장도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눈이 좀 많이 녹았고요. 네. 뭐 이제 얼어서 퇴근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길도 조심하시고 우리 시장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이 참 많은 시장이었어요. 네. 뛰는 말이 아니고 말하는 말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말이죠. 네. 사진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머스크가 둘이 같이 걸어가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뿐만 아니라 머스크 내지는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증시가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가 유동을 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의 체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측면이겠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시장의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어떤 강점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증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측근을 중심으로 뭐 또다시 칩스법이라든가 다이에르법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영향을 받고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인데 네.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또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가 밀리고 2차전지가 밀리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증권시장에 참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악재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상황들은 그런 말들에 의한 악재가 상당히 많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대한 공포심들은 이제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지금 증권시장을 보시면서 역발상의 투자를 이제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 여건 호재가 좀 많아진다는 측면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오늘 2,500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2,503포인트에서 마감됐죠. 외국인들은 또 3,300억 정도 매도가 났습니다만 연기금들이 2,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달라진 건 없어요. 외국인들이 팔았던 증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500선은 탄탄하게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3.4% 하락세가 나타난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일 이후에는 또다시 반발성 매수가 들면서 반등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는 측면입니다. 다만 그들 말에 따라서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하락했고요. 반면에 기업 밸류와 관련해서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금융주라든가 통신 관련주 이런 종목이 강세를 기록했고 또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또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는 우리가 대비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이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지금 대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답답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겠고 다만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1월 말 정도까지는 전반적인 장세는 지금 같은 혼조 장세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지금 같은 혼조 장세 속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장세 쪽으로 먼저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장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부터는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내일 시장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요?
내일의 단서는 선반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뭐 미리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증시는 여전히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서 2,500선까지 올라서 시장은 분명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재들은 충분하게 선반영이 됐고요. 트럼프 측근들의 말에 의한 증시의 하락 장세는 거의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애지간한 말이 나오더라도 증시는 그렇게 큰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겠다.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종목은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내일 또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또 한번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정부의 추경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동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라든가 국내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11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더라도 내년 1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증시의 어떤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앞으로 나오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증시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터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부에 대응하지 말라라는 그런 투자 기업도 있듯이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되면 결국엔 증시도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라는 측면이겠고요. 때문에 이제 지수의 점진적 가능성, 반등 가능성, 제가 이제 2,500선, 21선 위에 올라서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오면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관한 예로 환율이 1,400원까지 왔는데요. 1,400원 선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1,400원을 고점이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증시도 거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 언급드렸듯이 전쟁이 이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겠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휴전이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종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한국 증시한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여러 여건들을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금통위가 과연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시장의 많은 시각은 대체로 동결 쪽으로 무게중심을 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동결 쪽으로 무게중심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환율 때문에 이제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깜짝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깜짝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급드렸듯이 지금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부담입니다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 단계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크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환율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있지만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그런 맥락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아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정도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측면, 그 전에 추경이 설정이 되면서 또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언급드렸듯이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분명하게 바닥을 찍고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 속에서 내일 나오는 금통위 이슈도 저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순서입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의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수익률 탑5입니다. HD 현대미포 저희가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 수익률 최고 61%, 거의 62% 가까이 탄탄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지금 40에서 50% 내외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앞으로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NC소프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는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증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가 모멘텀 자체가 좋은 종목군들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매매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주식에 대한 중장기 투자 비중을 대체적으로 60, 70% 정도까지 가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자금은 20, 30% 자금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행한다고 한다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죠.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지금 올해 이달 초인가 지난달 말에 여러 개 언급을 들어와서 약간 눌리고 나서 출렁거리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이 빨리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지금 중국 판호 발급을 받고 이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거기다가 대규모 지금 현재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전반에 거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매집 전략을 단행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보조력과 함께 저가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좀 부진한 장세 속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오전장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HD 현대미포는 막판에 0.8% 강세를 기록했고 미미하게 신고가 나오고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조선 섹터들에 대해서는 실적과 성장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소외되고 낙폭과됐던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순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올랐던 종목들이 못 갑니다만 또 순환 반등이 끝나고 나면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은 성급하게 털어내는 것보다는 꿋꿋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아직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약간의 눌림과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눌림이 나올 때는 우리가 무수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아직도 보유 전략과 함께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선 업체 중에 조선 업체의 삼성전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만큼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 1.6% 약밥선 시세가 나타났습니다만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시세가 살아있고요. 저 정도의 차트 패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내일 곧바로 장대 양봉을 세우거나 내지는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세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굳이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관점보다는 보유하는 전략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지금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조선주들은 절대 단기적인 시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바닥을 탈출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재반등이 시작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본격적인 시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조선, 조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뷰 세 종목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으로도 보유 그리고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확인해볼 순서인데요.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는 순간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그만큼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NC소프트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눌렸다가 결국은 올라왔고 네. 시프트업도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 더 빼는 바람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은근하게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바닥권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시프트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증시의 이제 바닥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일본 통신 관련주라든가 배당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 될 겁니다. 이들 섹터들의 주가가 이제 진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6개 주가 지금 2차 전지 친환경 자동차를 그대로 판매를 하겠다. IRA법에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법이 실질적으로 폐기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같이 상장성이 큰 섹터들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좋은 주식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이 시프트업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게임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죠. 승리의 여신이 이제 니케가 중국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 조금 딜레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이고 실적이 조금 부재해서 밀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의 신작을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세가 부각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종목은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68%를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게임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1번 보면서 자, 가격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엔 뭡니까?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닥을 친 종목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없다라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가가 여기서 바닥권, 여기 대체로 55,000원 정도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확 빼버립니다. 여기서 물량 털기라고 하는 것이겠죠.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나서 조심스럽게 반등이 나서면서 주가가 드디어 5만 원대를 다시 한번 55,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곧바로 치고 가는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워라 내워라 야금야금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부담 없는 가격선에서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기다려 볼 만한 앞서 말씀드렸던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게임주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딱 주종목 보고 있는 게 NC소프트와 바로 시프트업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구간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6,000원 말씀드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주는 시프트업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도 훌륭하게 내고 있는 시프트업 앞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매니저님의 시장 인사이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뭐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 장 마감 후에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봐야 되고 기회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주로 집중해서 볼지 내일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 나눌 테니까요. 자,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장 마감 후에도 한규수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